미국의 GDP, 그러니까 국내 총 생산이 줄어들었다. 늘어나고 있었는데 줄어들었다. GDP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건 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잘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원래는. 경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속 점점점 커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긴 있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그래프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계속해서 GDP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로자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지를 못하니까 공장들이 다 스톱을 했었고, 상황들이 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봉쇄령들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GDP는 뚝 떨어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제금융 조치가 취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급격하게 다시 살아났고요. 일단 트럼프 때에는 급격하게 다시 반전시켰고 그 이후로 서서히 지금 다시 상승 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있는 중이었죠. 여기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죠.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가능한 GDP입니다. 포텐셜 GDP. 그러니까 이 정도 GDP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선이다라고 지금 이제 점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 점선 가까이에 가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고 정당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막판에 가서 지금 이제 2022년 1사분기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무부에서 발표한 상무부의 경제분석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GDP 감소가 오미크론 변종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종이 확산하면서 여러 가지 그 시설 운영에 제약이 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방정부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공이 만료되거나 줄어들면서 예를 들면 이제 기업들한테 탕감해주는 대출, PPP 이런 것들 대출이 됐었죠. 근데 그런 것들 이제 기간 다 끝났고 그것들이 다 소진이 됐을 수가 있고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 주었던 경기 부양 체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만료가 되고 끝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감소하면서 경제에 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분석국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표를 앞둔 월가에서는 저성장 내지는 소폭 하락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성장으로 가지 않고 이제 소폭 하락으로 결론이 나온 셈이 됐고요. 분석가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공급망 제약, 인플레이션, 2월 말부터 시작이 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GDP가 꺾이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게 됐다라고 분석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GDP 감소가 무역 적자의 확대에서 비롯됐다라고 지적하고 나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출을 많이 못했다라는 거죠. 수입이 늘어났고 수출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팬데믹과 관련된 공급망 제약이 반영이 됐고 그러니까 공급망은 병목 현상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GDP가 감소하게 됐다. 기업들의 1분기 재고 투자 속도도 떨어지는데 지난해 말 재고를 빠르게 늘린 것에 비해서 둔화된 점 이것도 성장률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팬데믹과 관련된 정부의 경기 부양 지출이 GDP에 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경제의 주동력인 소비 지출이 1분기에 2.7% 올랐다. 전체 GDP는 떨어졌는데 소비 지출은 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부양해가지고 돈을 많이 풀어놓았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기업과 개인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경기가 나빠지지 않았을 때처럼 여전히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출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제품에 대한 혹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제품이나 서비스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생산은 많이 제약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수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 경기부양책 쓴 것이 돈 푼 것이 오히려 지금 독약이 돼가지고 미국 경제를 죽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인들은 팬데믹의 제한이 속속 해제되는 가운데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행업계입니다. 미국 호텔 점유율이 4월 23일로 끝난 지난 일주일 동안 호텔 점유율이 65.8%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점유율이 65.8%면 거의 호텔들이 거의 꽉꽉 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월 말 집계에서는 49.6%였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 49.6%, 50%가 안 됐던 것이 지금은 65.8%로 늘어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1, 4분기 사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 지출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숙식업계 데이터 및 분석 업체인 STR이 이러한 집계를 내놓았는데요. 교통안전국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TSA 교통안전국에서도 보면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이 4월 달에 210만 명이다. 3개월 전인 1월 달에 14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70만 명이 더 늘어났다. 50%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사람들이 더 많이 활동하게 됐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활동을 하면서 지출도 더 많아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이죠. 지출이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수입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수출입 적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경제학자들의 자료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4분기에 GDP가 전년 동기 2.6% 증가했었는데 2019년 연간 성장률과 맞먹지만 지난해 기록한 5.5% 성장률을 크게 밑돌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가면은 GDP가 2.6%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5.5%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낮은 경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노동시장은 근데 굉장히 지금 빠듯하죠.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주에 18만 명 밖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수가 18만 명 밖에 안 됐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좀 봐야 됩니다. 조지아나 여기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3%도 안 됩니다. 이 실업률 2%대입니다. 지금 실업률이. 그러니까 거의 뭐 일자리가 꽉꽉 차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기업들이 고용하고 임금을 올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직원들을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실업률이 낮다 보니까 사람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월급 올려줄 테니까 계속 우리랑 일하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겁니다. 근데 월급을 올려주긴 하지만 그 월급 올려주는 인상액이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만큼을 따라잡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원자재 값이 잔뜩 올라가고 있는데 임금까지 올려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많은 기업들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원금 회수 능력을 이미 앞질렀다라고 하소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물건값을 올려야 되는데 물건값을 올린다고 올려봤자 회사 입장에서 남는 마진율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것을 적자 보면서 장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상당히 지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실업률이 줄어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 본데요. 댓글에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실업수당 신청자가 줄어든 것이 오히려 임금을 올리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에는 지금 오히려 지금 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연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고금리 시대로 가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업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남아도는 일자리가 좀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이제 제한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인건비 상승이 이제 멈추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제 경기 침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경기 침체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 그것이 올지는 모릅니다. 지금 당장 올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써서 계속 올린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당장 다음 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0.5% 올릴 거 발표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도 0.5%를 계속해서 몇 번 더 할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최소 2.5% 정도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 2.5%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시중의 모기지는 한 7% 정도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30년 고정금리로 집을 살 경우에 그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내년으로 넘어가서도 계속해서 고금리를 추진을 하게 되면은 내년 중에는 이제 모기지 이자가 10%가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야기들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의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는 완전히 몰락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제롬 파웰 연준 의장도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더라도 밀어붙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폴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폴커 연준 의장이 80년대 초에 그런 식으로 강행을 해가지고 그걸 정면 돌파해서 뚫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저희도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고금리 정책을 내년까지는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현금을 잘 관리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돈 쓰지 마시고요. 예, 현금을 최대한 잘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것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가능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으시다면은 현금화 해놓으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괜히 잘못된 위험한 데다가 넣어놨다가 그냥 날려버리지 마시고요. 혹시 아주 고위험도의 투자 상품에다가 투자해 주신 분들이 있다면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